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다저스가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 보강에 나섰습니다. 특히 유격수 영입을 크게 원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저스가 노릴 수 있는 선수는 누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메이저리그 전문가이자 기자인 켄 로젠탈이 폭스 스포츠 방송에서 출연해서 다저스의 여름 보강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로젠탈은 다저스가 공격력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특히 유격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젠탈뿐만 아니라 MLB.com, 디 애슬레틱까지 일제히 다저스의 유격수 보강 계획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프리드먼 사장이 지금 공격력을 갖춘 유격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거 확실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 것 같아요. 시즌 시작 전에는 럭스를 주전 유격수로 쓰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시범 경기 기간에서 이제 럭스가 수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었죠. 특히 송구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풀타임 2루수로 출전할 예정이었던 배츠가 유격수로 이동을 하고 럭스 같은 경우에는 2루수로 출전을 하면서 시즌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츠 역시도 시즌 초반 수비에서 불안감을 노출하기는 했습니다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점점 적응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유격수 포지션의 수비 부담, 동시에 그 경기 4시간 전에서 나와 훈련하는 등 시즌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또 배츠입니다. 거기다가 올해 만으로 31살,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외야에서 배츠가 내야로 옮겨온 이유가 허리 혹은 이제 고관절 쪽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음을 고려했을 때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전히 배츠의 성적은 굉장히 훌륭하죠. 전날까지 했을 때 10홈런에 40타점, 타율도 3할 9리, OPS도 0.9를 돌파하고 있는 배츠입니다만 시즌 초반에 배츠가 정말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걸 생각하면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배츠보다 더 많은 에러를 저지른 선수는 리그에 지금 4명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요. 거기다가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수비 지표 OAA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7점이니까 확실히 유격수 배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특히 거기다가 2루로 옮긴 럭스 1홈런 14타점에 타율이 2할 2푼 3리, OPS 0.574란 말이에요. 더 이상 기회 주기도 또 힘든 상황. 왜 요즘에 잘 치고 있는 로하스 안 쓰냐라고 하기에는 로하스 선수도 나이가 좀 있고 최근에도 다리 통증 때문에 선발로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로버츠 감독도 얘기를 하게 했었습니다. 네, 물론 럭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두 경기에서 5안타를 몰아 때려내면서 타격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을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쵸. 지금 럭스를 믿고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을 갖춘 유격수를 영입하면서 이 배치의 부담도 덜어내고 이 하이타선이 지금 맞아요. 다저스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하이타선 강화까지도 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영입 대상으로 주로 언급되는 대형 유격수 2명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토의 보비셋, 그리고 이제 미러키의 윌리 아다메스 선수인데요. 비셋 같은 경우에는 통산 6시즌 동안 타율이 2할 9푼 3리, 93홈런에 OPS 0.807을 기록한 호타 준족의 공격형 유격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3시즌 동안 3할이 넘는 타율을 기록했었고 20홈런을 넘는 시즌도 3차례나 기록했을 정도로 장타력까지 갖춘 선수인데요. 올 시즌은 사실 비록 6월 중순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타격 성적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타율도 2할 4푼, OPS는 0.63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노리고 이 비셋을 영입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클래스를 믿고 영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FA를 앞둔 아다메스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다저스의 영입 후보로 꼽혔던 선수입니다. 이번 여름뿐만 아니라 지난 겨울, 재작년 겨울에도 또 이제 아다메스를 노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산 타율은 2할 4푼 7리, OPS 0.759로 비셋에 비해서는 타격 정확도 다소 떨어지긴 합니다만 통산 128홈런입니다. 한방, 즉 장타력을 갖춘 유격수라는 점일 텐데요. 그리고 이 비셋에 비해서 유격수 수비 역시도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영입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부진을 거듭하면서 5할 승률 밑으로 쳐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와일드카드 이 3위 팀과 3경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 포스트 시즌에 아직까지는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포기할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킨스 토론토 단장도 최근 게레로나 비셋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단호하게 또 선을 그은 바가 있었거든요.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지금 40승 28패, 지구 선두를 7경기 차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미러키가 아담에스를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MLB.com 같은 경우에도 2022년에 물론 순위 경쟁 중에 마무리였던 헤이더를 샌디에고로 보내기는 했었지만 당시에 이제 선수단이 느끼는 부작용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담에스를 트레이드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이제 많은 국내 팬들이 원하는 김하성 선수의 다저스행도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면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역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현재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지구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라이벌 팀인 다저스로 주전 유격수를 보낼 가능성은 시즌 중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도 보가츠의 어깨 부상 이탈로 김하성 선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B.com은 현실적으로 다저스가 영입할 수 있는 유격수 후보로 이 선수를 꼽았습니다. 화이트삭스와 올 시즌 앞두고 1년에 175만 달러에 계약하고 올 시즌 어느 정도 반등한 폴 대용 선수를 또 추천을 했어요. 대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뷔를 했었고 2019년에는 30개가 넘는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었던 장타를 갖춘 유격수이잖아요. 올 시즌에도 벌써 13개 홈런을 때려냈고 타율은 2할 4푼으로 다소 낮습니다만 OPS는 0.780으로 이 반등에 성공한 상황. 거의 다 화이트삭스가 지금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크로셰를 제외한 거의 전원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에 있어서도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다저스 팬 여러분 입장에서는 에게 뭐 대형 유격수 영입한다더니 폴 대용? 어서 뭐 이제 뭐 로또 한번 긁어보자는 건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대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도 토론토로 이적하기 전까지 잠깐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토론토가 영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었죠? 엄청 부진했죠. 엄청나게 부진하면서 결국에는 시즌 중반에 다시 한번 트레이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기복을 가진 선수를 믿고 영입하기에는 이게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단기적인 이런 처방책은 될 수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디애슬레틱은 대용 외에도 여러 가지 추천 선수들을 언급하긴 했습니다. 지난해 마감 시한에 영입했었던 템파베이의 아메드 로사리오 혹은 이제 에인절스의 루이스 랭이포 선수도 후보로 들었는데요. 저는 랭이포 선수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랭이포도 역시 과거에 다저스가 트레이드로 노렸었던 선수거든요. 그렇죠. 피더슨 스트리플링 트레이드 때 성사까지 됐었는데 에인절스 구단주 모레노 구단주가 당시에 또 이제 이거 트레이드 물러 이러는 바람에 또 무산됐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랭이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인절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 커리어 하이 페이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타율이 무려 3할 1푼 3리에 달하고 있고요. 이 4홈런에 18타점, 도루도 지금 17개를 했고 OPS는 0.8이 넘습니다. 그래요. 하위 타선 보강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럭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 랭이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포지션도 소화가 가능하잖아요. 2루도 되고 3루도 되고 유격수도 되고 코너웨어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다저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를 느낄 만한 선수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문제는 사실 대용이라던가 뭐 랭이포라던가 아메드 로사리오 이 다저스가 그동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노렸었던 대어들에 비해서는 이 다소 좀 아쉬운 그렇죠. 이런 후보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전에 다저스가 마차도 영입했던 거, 다르비슈 영입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거물급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지금 특히 유격수가 시장에 씨가 마른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벌써부터 내야 보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프리드먼 사장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이 토론토에서 케반 비지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대가도 마이너리그 불펜 투수 하나를 보내고 영입했으니까 큰 지출은 아니었습니다. 이 비지오 선수 토론토의 좌타 유틸리티 플레이어인데 휴스턴의 레전드죠. 크레이크 비지오의 아들로 한때는 비셋 게레로와 함께 토론토 혈통볼의 또 얼굴 중 하나였던 선수였죠. 2019년에 데뷔한 이후에 첫 2시즌 동안에는 특히 선관이 굉장히 뛰어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후에 계속 부진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목부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상 문제가 좀 겹치기도 했었고요. 통산 성적을 살펴보더라도 사실 타율이 2할 2푼 7리, 뭐 출루율이 좋다 보니까 OPS는 0.7이 살짝 넘긴 합니다만 토론토에서 최근에 자리를 잃고 트레이드 대상으로 올랐었고요. 이 다저스가 값싼 가격이다 보니까 빠르게 영입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지금 먼시 선수의 3루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키케어와 플래툰으로 3루를 맡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위 타선 보강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을 앞두고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뭐 야마모토를 영입하면서 정말 월드 시리즈 우승이 아니면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저스는 팀 성적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연 여름 이적 시장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수 영입이 또 좋아 보이는지, 혹은 이제 언급이 되지 않은 선수 중에서도 이 선수 데려오면 좋겠어요, 어떤 선수를 데려오고 싶으신지 댓글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저스의 유격수 영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